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립협회가 활동하면서 만들어진 이 대한제국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개념은 당연히 대한제국입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이 황제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이 고종 황제가 했던 광무개혁,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려 했던 마지막 운동으로서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독립협회,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광무개혁 정도를 끝으로 우리나라 근대화를 하려 했던 여러 운동들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 대한제국이 만들어집니다. 대한제국.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아관파천인데요. 에서 환궁을 합니다. 그래서 환궁하고 나서 칭제건원, 황제라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연호를 쓰자. 이런 상소가 빗발치게 들어옵니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가 강해졌고요. 을미사변 이후에 또 일본이 강해지고, 아간파천 이후에 또 러시아 다시 강해집니다. 두 나라가 얽히고 설킨 채 승부를 보지 못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고종은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조선을 대신해서 대한제국을 만듭니다. 대한제국. 국호는 우리나라가 한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지금도 한국이라 많이 불리죠. 뭐 사만이라 불린 적도 있었고 여러 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한에서 더 커지고 큰 한국의 제국이라고 해서 대한제국 했고요. 연호는 광무라 썼습니다. 광무. 그래서 이 광무를 따서, 연호를 따서 개혁 이름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광무개혁을 그래서 추진합니다. 이때 원칙은 구본 신참이라는데, 옛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 뭐 게임하면 9버전, 신버전 이런 거 있죠. 옛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끼워 넣는다. 참여시킨다. 그래서 고종 황제라는 왕이 지배하는 질서, 그건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것, 서구 문물은 새롭게 받아들이기도 하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복고적이고요. 이전과 되돌아가지만 또한 온건개혁파가 주장했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뭐 광무개혁은 약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세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황제권 강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추진합니다. 최우선의 과제. 그래서 이 원수부라는 걸 설치해서 고종 황제가 군대를 다 통솔합니다. 그리고 대한국 국제, 우리나라 한국이 갖고 있는 국가의 제도라 해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면 이 대한제국의 헌법은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독립을 하겠다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전제 정치를 명문화합니다. 그래서 뭐 육해군의 대장은 황제다. 그다음에 황제가 제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은 황제다. 그래서 황제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황제. 경제적으로는요, 양전사업을 다시 합니다. 양전사업, 토지를 다시 측량합니다. 얘는 몇 평, 얘는 몇 평. 그래서 또 숨겨져 있는 토지를 다 찾아내고요. 그래서 찾아낸 다음에는 지계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보시면은 뭐 동사무소에 가실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뭐 재산 등기 이런 것을 발부받으면은 뭐 토지가 몇 평이고 집 가옥이 몇 평 규모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대한제국에서는 이 지계라 합니다. 토지 소유 증서, 문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제도 확립됩니다. 왜냐? 이전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적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 지계를 발급합니다. 또한 식산흥업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산업입니다. 산업. 우리 맨날 산업이라 하죠.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하는데,
이것의 풀네임은 식산흥업입니다. 산업을 올리는 정책. 그래서 상공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회사를 설립하는데 돈을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공장, 도자기 공장, 뭐 고무신 공장, 그 다음에 티셔츠 공장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또한 뭐 유학생도 파견하고요. 실업학교, 지금 말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기술교육 기관 이런 것들을 확립합니다. 뭐 카이스트 이런 기관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교통통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전화, 전차, 철도, 우편, 전보 이런 다양한 지금 있는 시설들이 이때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한번 도움 자료가 있는데 대한제국의 지계를 한번 볼까요? 지계, 토지 소유 문서,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로 뭐 이런 지계화문이라는 곳에서 발급하는데 토지세를 징수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지계, 양전 사업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그 측정한 토지를 국가에 증명을 한다고요. 증명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계속 대한민국이 나오는데 결론은 전제정치, 황제는 모든 것을 황제가 주관합니다. 황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내용들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황제가 최고다. 그래서 여기서 어렵게 낸다면은 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차이점 이런 것을 서술형 문제 이런 데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독립협회는 황제권보다는 먼저 민권 신장이 주력합니다. 뭐 중추원 관제, 헌의 6조 이런 거 봐서는. 그런데 대한제국은 황제권 신장이 1번 키워드입니다. 가장 주력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둘 다 황제권을 존중하지만은 독립협회는 황제보다 민권을, 하지만 대한제국은 황제, 민권 이렇게 쓰면 황제를 1번으로 중요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무교의 의의와 한계가 있는데 약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대한제국은 약 한 13년 정도 갔었는데 한 고종황제가 퇴위한 나머지 3년 동안은 거의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시기로 치닫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외하고 고종황제가 광무교에 추진한 약 10년간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의 원수부, 상공업, 교육, 지능, 그 다음에 지계 발급 이런 것도 있었죠. 하지만 황제권 강화에 치중했습니다. 1890년대부터 약 1900년대 이때는 이미 황제가 전제 정치, 황제 독단적으로 정치한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고종은 시대를 역행하는 역발상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권 강화에 치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발전하는데 주도적 리더가 있었지만 그 리더를 같이 따라와줄 민중들의 지지는 굉장히 미약했죠. 또한 집권층들이 보수화됩니다. 개혁을 외쳤지만 결론은 자기들의 사리 사욕만 추구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 같은 열강의 간섭으로 나중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당하는 쓸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광무개혁이 끝난 시점을 러일전쟁 발발쯤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러일전쟁 1890년대는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의 힘을 빼놓죠. 그래서 러시아 세력이 득세를 하니까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이 을미사변 이렇게 다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러시아의 힘이 강해지는 아간파천. 요 속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각자 눈치 싸움만 하면서 상황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엔요,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의 군대를 만주 쪽으로 접근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같은 섬나라인 일본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고요. 미국 역시 러시아의 영토 확장, 남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은근히 지원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러일 전쟁이 발생하는데, 고종황제는 바로 우리나라는 중립국입니다, 대한제국은 중립국이다 하는 이 중립선을 했으나 일본과 러시아가 둘 다 무시하고요. 일본의 전쟁 승리로 종결되면서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천천히 잠식하다가 1910년 경술 국치 8월 29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뺏기는 그런 슬픈 역사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